자, 이게 이제 JTBC의 단독인데 한남동 공간 뺏긴 외교부 번번이 호텔 빌려서 웨빈 행사하더라.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물어봤거든. 영빈관 그렇죠. 세계로 지은다고 할 때. 야, 그러면 외교부는 어디서 손님을 받지? 그랬더니 외교부, 그러니까 저기 JTBC가 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보도를 해주네. 자, 보도의 핵심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돼요. 이제 헤드라인은 그거예요. 공관을 뺏겨서 외교부가 번번이 호텔을 빌려서 웨빈 행사를 하더라. 이게 대체 뭔 짓입니까? 지금 보니까 이달 초에 라오스 외교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뺏겨서 그런 거지. 국방부 청사 앞에 섰지. 외교부 장관 공간 뺏었지. 근데 그게 고칠 것 없다고 들어가더니 거기다가 지금 사실상 50억 때려박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한답시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한남동 공간을 내주고 외교 행사를 호텔에서 한다. 이게 국격이 맞아요? 맞지 않죠. 그 호텔도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 내역들을 쭉 보니까 한 군데 호텔이 아니라 서울 시내 여러 군데 호텔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한 라오스 그 외교장관 때는 롯데호텔에서 2,147만 원.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이나 여기에서 왔을 때는 콘레드 호텔에서 6명이 1,439만 원. 이런 식의 행사들로 계속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줄줄 새나가는 세금은 누가 보상할 겁니까? 세금 도둑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잠깐만요. 네. 팩트체크 먼저 하고요. 일단은 삼청동에 외교부 장관 공간이 지금 공사를 중이라는데 박진 장관이 쓸 집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고요. 근데 외교 행사장은 아직 공사 시작도 못했대요. 언제 끝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박진이 외교부 장관 취임해가지고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그 리스트 있잖아요. 10건이래요, 10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박진 전에 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넉 달 동안 했던 행사가 총 19건이고요. 박진이 정권 초기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오고 가겠습니까? 행사가 10건이라는 거예요. 정권 말에 정의용도 19건인데 박진은 지금 정권 초에 10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사할 공간이 없어서 행사를 못 한다는 거죠. 호텔 빌려 쓰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일까요? 내 집은 어떤 무도한 사람한테 뺏기고 본인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갑자기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라고 이게 무슨 공약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100일이 지나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인데 이것 다 예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금만 더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국민들께도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청와대를 옮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이거는 예견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터져 나온다. 근데 지금 공사가 관저도 그렇고 아까 관저 들어갔냐고 했지만 관저 공사가 지금 다 마무리됐는지 우리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고 외교부에 대한 공간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지 우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JTBC 보도에서 거기 당국자가 익명으로 한 말. 외교에서는 얼마나 외국 손님을 각별히 대하냐가 중요한데 공간이 달리 없어 대접할 기회가 미뤄진 측면이 있을 것이다. 숫자가 10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랑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외교장관 공간에다가 연회장 만들겠다며 책정한 돈은 21억 현재까지. 돈 펑펑 쓰네요. 저 축제야 이게? 돈은 예산을 펑펑 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 다 쓰고 우리가 영빈관을 국격이 안 맞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다 계획이 차질이 돼서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것도 국격에 지금 맞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은 버려두고 나와서 윤석열이 한 말이 있으니까 영빈관은 기존의 청와대 걸 써도 된다라고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878억이 돌출하면서 한덕수가 또 영빈관 시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참 정치적 난국이네요. 이렇게 이런 논란으로 가다가 그냥 윤석열 정권 끝났겠어요. 검찰총장 특활비 막 이렇게 몰래 쓰듯이 국민 세금 대충 끼워 넣어서 뭐 몇백조에 몇백억 정도야.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근데 진짜 궁금증이 이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빈관 신축은 누구 지시였을까?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된 발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 공무원이 너무 윤석열을 사랑한 나머지 아 이분한테는 알아서. 영빈관이 필요해 라고 시작된 것일까? 어디 술자리에서 이런 목소리 가지신 분이 뭐 영빈관 필요한 거 아니야? 우리 마누라가 영빈관 하나 치워달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을까? 모르죠. 나는 목소리만 갖고 여러분들은. 진짜 영빈관 신축 지시는 누가 한 것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2023년 예산안에 포함이 됐던 내역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그거 없던 걸로 해 라는 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거를 누구 지시하에 예산안에 넣었는지 왜 이거를 다시 그러면 이걸 빼고 어떤 거에 다시 예산을 할 건지 책정을 할 건지 밝혀내야죠. 자, 윤석열이 공약에도 없던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속 의혹이 있었어요. 청와대 들어가면 급살이라도 맞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그냥 한 발짝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게 보이면서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던 공약은 파기하고 용산으로 오면서 가장 먼저 그 자리에 국방부가 있던 자리에 국방부는 쫓겨났죠. 그 국방부 일부가 그 옆에 있는 합참 건물에 지금 임시로 새들어 있고 나머지 조직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거를 합참 건물을 국방부가 그대로 갖다 쓰고 합참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팩트고. 그러면은 관저는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쓰려고 했는데 너무 낡아서 안 되겠더라 해가지고 김건희가 임장하듯 부동산 업자가 현장에 나오듯 외교장관 공간 가가지고 요거 마음에 들어라고 강아지 끌고 왔다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외교부 장관의 멀쩡한 공관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교부 장관은 공관은 지금 짓고 있긴 한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당장 살 집만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 외교 행사장은 아예 지금 공사 시작도 못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로 줄줄이 다 난맥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국방부 지금 사실 위험한 상태지. 외교부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외교 행사를 많이 못하고 불가피하게 서울 시내 호텔을 전전하더라.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굳고 손실하는 짓이죠. 그래놓고 갑자기 878억 들여가지고 영빈관 지을게. 지금 그 온라인상의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탁현민 비서가 19년인가? 영빈관이 너무 우리 국격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70년 가까이 영빈관이 지어진 거는 박정희 때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영빈관에서 무리 없이 행사를 했어요. 탁현민의 이야기는 행사 전문가로서는 영빈관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탁현민도 영빈관은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이렇게 구닥다리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마치 탁현민이 영빈관을 새로 짓자고 주장한 것처럼 하는 건 가짜뉴스에 가깝다는 거예요. 행사 전문가가 봤을 땐 행사하기 적절치 않다는 뜻이고 지금까지 영빈관이 지어진 이후에 국격에 맞는 행사는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대책을 만들어가면서 뭔가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가 쓰던 작은 규모의 영빈관을 쓰고 있는데 해보니까 너무 국격이 안 맞더라. 그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왔을 때 해보니까 너무 국격이 안 맞더라 해가지고 이 필요성이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이 정부, 이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냥 보여드릴 수 있는 거죠. 탁현민 말을 그렇게 뭐
공감이 됐다면서 인수인계도 안 받고 의전을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그 방송 저도 최근에 봤었는데, 뭐 오늘 아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탁현민 전 비서관 한 얘기가, 아니, 청와대에 나올지 알았냐. 청와대를 안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는 것을 얘기했었지. 이렇게 나가서 지을 거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정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고, 대응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해서 뭔가 본인들한테 조금만 유리하면은 공격도 했다가, 전 정부에서 했던 얘기를 공격도 했다가, 이렇게 활용도 했다가 그럴 것인데, 우리 볼메그리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잘 따르면은, 아니, 그 의전에서 탁현민한테 전화해서 좀 물어보지. 왜 안 물어봤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개그맨이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그랬겠죠. 그래?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또 윤석열 또 비판하느라고 많이 힘드셨고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힘듭니다, 이게. 기쁜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망하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국민들 수준은 이미 높아져 있는데 그 높아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 밑바닥으로 가니까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인정할게요. 윤석열이 하는 모든 건 다 꼴보기 싫은데 그게 우리 탓이 아니고 윤석열 본인 탓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경 대변인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